네, 증거는 말한다 시간입니다. 사건은 200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노들길에 차를 세운 택시기사. 그런데 시원하게 볼일을 마치던 찰나 섬뜩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풀숲 사이로 보이는 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이 시신이 깨끗이 닦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범행의 흔적을 마치 지우듯 말이죠. 경찰은 곧바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나서고 시신은 서울로 상경한 지 만 4개월도 안 된 20대 취업 준비생으로 밝혀지는데요. 이틀 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뒤 다음날 새벽 혼자 생각할 게 있다며 홀로 골목길로 사라지던 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여성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증거는 말한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발견 당시 상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예, 일단은 사인은요, 네.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경부는 이제 목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시신을 부검을 해보니까 끈으로 또 그래서 교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교살과 손으로 이 목을 조른 액살 이 두 개의 형태가 합쳐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 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탄 거는 목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행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알코올 농도, 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0%였어요.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 해독이 됐다는 겁니다. 알코올이 네. 소진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 내용물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추정컨대 적어도 실종하고 난 이후에 21시간 이상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술이 깨는 네. 21시간 이상은 생존해 있었다는 게 추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신의 사후 경직이죠. 구두 면상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신이 발견되기 아마 직전까지는 생존해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겁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럼 술이 취한 상태로 살해를 당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나와요? 기간 알코올 잔류해가지고 더 이상 세포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장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남죠. 그렇군요. 시신에는 이런 단서만 남아있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 엽기적인 상태로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일단 시체는 나체로 발견이 됐고요. 하수구에서 발견됐을 때 양손은 이제 위에서 모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는 벌려진 상태였었고요. 코와 중요 부위에는 휴지가 이제 넣어져 있었던 상태였고요. 네. 채목 음모는 이제 절단된 상태, 면도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 귓볼이라든지 어떤 중요 부위에서는 범인의 유전자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이 됐었고요. 또한 멍자국이라든지 어떤 열상으로 추정되는 손등에는 열상으로 추정되는 상처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한두 번 저지른 사람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시신 상태로 봐서 어떻습니까? 일단 시신 상태 자체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요. 네. DNA 자체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귓볼이라든지 어떤 중요 부위에 자신의 DNA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모든 증거 인멸에는 좀 실패한 부분인 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것이 공범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땐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죄적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 가능성도 높긴 하죠. 네. 일단 시신을 상태를 좀 살펴봤고요. 그 장소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실종 장소에서 2km 떨어진 장소에서 네. 발견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실종된 장소는 당산역 6번 출구 앞이에요. 네. 거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지금은 노들로라고 그러죠. 네. 그전에 노들길이라고 그러는데 노들로 성산대교 인근 수로 거기까지의 거리는 한 2km 정도에 불과하고 차로는 한 4분 정도 거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쪽 지역 시신이 발견된 지역을 양옆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속도가 멈추는 도로가 아니에요. 빨리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쪽 수로 쪽을 알아가지고 시신을 유기할 수 있었다면
이쪽 지리에 좀 밝은 사람일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발견된 우연히 저 장소에 그 시신을 갖다 놓은 거로는 보이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한 프로파일러들의 지적입니다. 네. 실종 장소와 가까운 거리에서 나체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지리적 특성까지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여성이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됐으니까 옷이나 소지품은 어디서 발견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지품이 발견된 장소도 그렇게 이제 멀진 않은 곳이었습니다. 실종된 장소에서 도보로 2분 정도에 있는 거리였는데요. 그때 이제 유류품이 티셔츠, 속옷, 선글라스, 구두, 지갑, 이런 가방 등이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당산역에 있었던 그 노인회관 앞에서 발견이 됐고 노인회관에 있던 그 비석에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돈도 그대로 있었는데 딱 하나 사라진 게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상태여서 이제 휴대폰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할 정도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사라진 게 딱 이 정지된 휴대폰 하나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있었고 돈까지도 그대로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네. 소지품들이 가지런히 놓인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범인들이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어떻게 봐야 실제로 돼요? 그렇다 보면 현장을 먼저 파악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몸싸움이 있었거나 다툼의 흔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소지품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어떤 음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유가족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 후에는 옷을 벗거나 아니면 상의를 벗는 이런 어떤 음주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가 직접 옷을 벗고 집인 것처럼 기대어 있었던 흔적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비석에 또 기대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차 범행 장소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집으로 착각해서 거기서 잠시 머물러 있었던 장소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새벽이긴 했지만 나체 상태로 있었고요. 헌한 대로에 유기가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김 팀장 목격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 목격자가 여러 좀 있었습니다. 총 3명의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목격자는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이런 7월 3일 새벽 상의를 탈의한 채 탈의한 채 뛰어가는 여성을 봤다고 진술했고요. 이제 두 번째 또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방같이 시끄러워서 한번 문을 열어봤더니 남성 2명이 한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걸 봤다고 진술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경찰은 이 고등학생의 진술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법최면을 걸었는데요. 새로운 진술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 옆에 보라색 유로 엑세트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번호판에는 인천 이 적혀 있었고 4자리 번호 중에 2와 8이 있었다는 주요한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견인차 기사였습니다. 7월 4일 새벽 이제 도로에 두 남성이 있고 거기에 아반떼 XD라는 차량이 세워져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차량 안에 남성이 있었고 도로변에 남성이 서 있는 걸 봤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이 견인차 기사에게도 그 최면을 걸어서요. 번호판 마지막 숫자가 8과 9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지금 고등학생과 견인차 기사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번호판의 일부도 기억하고 있고요. 당연히 조회해봤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 차량 번호 같은 걸 기억 못할 때 요즘에 이제 경찰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 법최면을 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에게 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법최면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량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색 유로 액센트 차량, 그 다음에 차 이 번호는 4자리 중에서 2와 8 정도. 특히나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여성이 피해자가 실종된 장소 인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보다 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이제 보라색 액센트, 유로 액센트에다가 번호가 2번 내지 8번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을 전부 추리니까 한 5,000대가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000대가량을 찾아서 그 차량 소유주를 전부 다 유전자를 채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시신에서 발견된 그 유전자하고 이제 대조 작업을 벌였지만 네. 일치하는 인물은 찾을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견인차 기사하고 고등학생의 그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몽타주를 작성하고 배포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범행 전 목격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시신을 따로 숨기려 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유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보통의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잖아요. 네. 이 범인들은 좀 달랐던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전 이 사건을 네.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사망 후 2-3시간 만에 시체를 유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빨리 처리하고 싶은 욕구라든지 경기로부터 떨어지고 싶다는 욕구가 하나가 더 강한 거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저기가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또 하수구 안에 넣었기 때문에 약간 은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발견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심리도 분명히 작용했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숨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리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공범이 있다라는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던 것들은 네. 이렇게 발견됐을 때 어떻게 보면 변태 성욕자의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런 현장을 꾸며서 사람들을 수사에 혼선을 줄 수도 있게 만드는 것도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또 오히려 바라보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변태 성욕자가 꾸민 것처럼 사건을 좀 조작해놨다, 위장을 위장해놨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말 자신의 범행을 알아달라고 말이나 하듯이 보란듯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유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건데요. 그런데 사건 후 6년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로 한 통의 의미심장한 전화가 걸려오죠. 네, 6년이 흐른 2012년에 이 노들길 담당 수사팀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가 걸려왔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 사건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다라고 하면서 사건 용의자들 2명을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뭐 용의자에 대한 몽타주와 얼굴은 비슷한데 키는 5cm 정도 작다. 그리고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다시 수사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용의자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는지 이걸 확인을 해보니 강북구에 있는 이 어느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이제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당시 그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보 전화도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아서 더 이상 사건에 대해서 진척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무려 6년이 지나 걸려온 전화입니다. 특히 공중전화를 이용했다는 게 꽤 수상해 보이는데 혹시 살해범 자체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위원님 혹시? 아마 네. 이 전화를 받은 형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봤을 거예요. 네. 범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난 전화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사관은 금방 압니다. 몇 번 전화 통화를 나눠보면 알 수밖에 없는 게요. 언론에 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도의 사실만을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관은 분명히 언론에 나지 않았고 범인이라든지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정한 그런 그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화를 건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난 전화가 아닌 걸로 이렇게 간주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장난 전화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서 범인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경찰에서 재수사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이 2017년부터 이제 전담팀을 꾸리고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이 목격자 가운데 고등학생의 진술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좀 진술 내용에서 특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 진술 가운데는 이 내가 본 차량이 스포츠카처럼 마치 덮개가 있었고 아래쪽에서 불빛이 나왔다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요. 경찰은 이 진술 토대로 이 차량이 튜닝한 차량이다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튜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실제 그 시기에 바로 튜닝족들 그러니까 자동차 폭주족들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모이곤 했다 이런 자문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폭주족들이 선호하던 차량이 바로 아반떼, 그리고 뭐 엑센트 이런 차량을 선호했는데요. 이게 바로 앞서서 고등학생과 견인차 기사, 목격자 2명이 진술한 차량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점점 좁혀 들어가는 듯 하지만 결정적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DNA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서 여전히 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자동차 폭주족들 그 일당의 일부일 수 있겠다. 네. 경찰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명확하게 증거가 없어서 지금 네, 예. 수십 년째 미제로 남아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좀 안타깝습니까? 이건 항상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초등수사예요. 최초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제 DNA는 뭐 도출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원래 그 뭐 술이 취해서 가지런히 옷 놔둔 걸로 봐서는 스스로 탈의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그 주변 쪽에 저 여성이 저렇게 잠자고 있는 그 주변 쪽에 탐문 수사 같은 거, 네. 그쪽 그 수사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목격자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무작정 남성이 범인으로만 특정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어. 꼭 남성이 아닐 꼭 수도 있다. 남성이 아닐 수도 있는 네. 이유가 몇 가지 있잖아요. 일단은 구타 흔적이 없었고요. 네. 완력이 센 어떤 남성이 일시에 여성을 제압해서 한 번에 살해한 게 아니잖아요. 끈으로 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또 손으로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네. 이런 거 등등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도 포함해서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모쪼록 사건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